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오는 2035년이면 전기차가 세계 신차 판매량의 절반을 차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주요 자동차 업체들의 EV 판매 둔화 움직임에도 중국산 저가형 EV가 세계 시장에서의 EV 보급 확대를 불러올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최성환 SK네트워크스 사업총괄 사장이 미국 출장을 떠나 AI 컴퍼니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실리콘밸리의 AI 랩을 구축하는 등 우수한 개발 인력과 현지 네트워크를 구심점으로 삼아 AI 사업 모델 혁신을 가속화한다는 계획입니다. 마지막 브리핑입니다. 북한이 이스라엘과 정면 충돌 직전까지 갔던 이란에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했습니다. 또 한미 연합연습을 비난하고 러시아를 두둔하는 담화문도 쏟아내며 북한과 이란, 러시아가 미사일 기술과 무기를 매개로 삼각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상한가 수익의 기회를 여러분께 매일 퀵 배송해드리는 상한가 로켓 배송 진행의 최희정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 미증시의 훈풍을 받으면서 양대 지수 2% 안팎의 강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특히나 원달러 환율이 진정세를 찾으면서 외국인의 수급도 안정적으로 들어왔고요. 오늘 코스피, 코스닥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와 주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나 오늘 우리 시장의 주도주는 단연 반도체인데요. 엔비디아가 강세 보여주면서 국내 반도체 시장에 훈풍이 불어오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2차 전지도 반등이 나왔죠. 테슬라가 실적 쇼크를 발표하긴 했지만 저가형 모델을 내놓는다는 소식에 시장은 집중하면서 2차 전지 관련주도 긍정적인 모습 보여줬습니다. 강한 흐름 보여준 우리 시장입니다. 오늘장 정리와 함께 내일장 대응 전략 제대로 세워보고 싶으시다면 오늘도 저희 상한가 로켓 배송과 끝까지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은 유튜브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 진행이 등 모든 불법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상한가 로켓 배송 달려갑니다. 나도 투자 고수가 될 수 있다. 나도 투자연구소의 트렌드 리더 이재규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시장을 앞서가는 트렌드 리더 이재규입니다. 네, 전문가님 우리 시장 좋아질 거다. 그렇게 계속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말로 오늘 양대 지수 강하게 올라줬습니다. 반도체도 2차 전지도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시장 너무 기분 좋게 보셨을 것 같아요.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오늘 우리나라 시장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반등이 잘 나왔습니다. 반도체 쪽과 2차 전지가 다 올라왔는데 반도체 2차 전지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좋은 시장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도 이제 2,600포인트를 이탈하기도 했었지만 여기서는 반발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시장을 굉장히 좀 부담스럽게 만들었었던 환율 쪽에서 1,370원대까지 밀리면서 자금 유입이 좀 더 가속화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대부분 다 주식 매매만 하시지만 기관이나 외국인처럼 자금력이 큰 주체들 같은 경우는 파생 시장을 많이 이용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매도를 했었던 상황이죠. 근데 매도가 계속해서 나올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외국인들이 매도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이번 주에 들어오면서 계속해서 진행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서 외국인들이 순매수로 전환이 되다 보니까 현재 우리나라 시장이 이런 식으로 반등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기업들 그리고 미국의 기업들까지도 실적 발표가 지속될 가능성 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변동성은 좀 커질 가능성이 높다 보고요. 다만 주 후반에 우리가 이 PC라는 게 발표가 됩니다. 근데 이 PC에서 우리가 물가가 안정되는 것이 어느 정도 포착이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시장은 여기서 추가 반등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니까 최근 뭐 지금 살펴보니까 3월 26일 날 고점을 찍고서 어느 정도 밀려 있는 상황이죠. 3월 26일 날 고점을 찍고서 어느 정도 밀려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조정을 저는 충분히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낙폭이 좀 제한적으로 나왔다라고 한다면 조정 기간 자체가 길어졌을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여기서 좀 충격적으로 쭉 밀리는 모습이 한번 나왔었죠. 이때 당시가 언제냐면 그때 당시에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갑자기 부각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장중에 쭉 밀리는 자리가 나왔는데 이게 바로 19일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이죠. 그래서 이때 한번 밀렸다가 반등을 준 게 오히려 저는 좀 긍정의 시그널로 우리나라 시장에는 적용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 뭐 내일 당장에 또 한 번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지금 뭐 V자 반등에 가까운 상승이기 때문에 무조건 올라온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지금 시장의 좀 질적인 구성 자체가 많이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환율도 빠지고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 매도했었던 외국인들도 매도세가 줄어들면서 오늘은 매수가 들어왔죠. 그리고 2024년도 들어서 계속해서 매도로 일관했었던 기관들 같은 경우도 최근에는 연기금을 필두로 해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뭐 단숨에 올라갈 수는 없다라고 하더라도 올해 뭐 3월 달에 만들어놨었던 2,779포인트 정도는 전 올해 상반기 내로 충분히 뚫어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시장 상황이 어렵긴 했지만 그래도 이겨낼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시장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뷰를 가져가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과 함께 우리 시장 지수까지 살펴봤는데요. 앞으로 우리 시장 더 좋아질 것이니 긍정적인 뷰를 가져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는요. 우리 전문가님께서 그동안 공략하셨던 종목들 얼마나 올랐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리뷰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면 일단 제가 우리 방송에서 항상 말씀드리고 있는 게 바로 이 고수 라인이죠. 그래서 이 빨간색 라인 위에 올라오게 되면 주가가 강하게 올라갈 수 있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화면에 제가 넣어놓은 기업은 테크윙이라는 기업입니다. 제가 소개드린 종목 중에서 가장 많이 올라왔는데 지금도 강세가 이어지고 있어요. 300% 넘게 올라와 있는 종목인데 이런 흐름들이 이 빨간색 선인 고수 라인이라고 하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라인인데 여기 위에서 포착이 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추세 자체가 돌아서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상향을 시작한다면 굉장히 많이 올라갈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부터 시장이 좀 개선이 된다라고 한다면 종목군들이 우상향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 한 달 동안 매매를 하시면서 좀 어려웠다라고 하더라도 지금부터 정신 바짝 차리고 매매해 보신다면 그래도 개선되는 계좌 만들어낼 수 있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제가 최근에 일주일에 한 번씩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들이 많지가 않죠. 그리고 지난 10일에는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방송을 하지 않았는데 이번 달 들어서 제가 소개드린 종목이 딱 8종목이 있습니다. 8종목 소개를 드렸는데 그중에서 하나가 파마리서치라는 기업이었죠. 22%가 올라왔고요. DIC, 최근에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은데 DIC는 10% 정도 올라왔고 최근에 조선주들의 주가 흐름 굉장히 좋죠. 그래서 동성화인텍이 있는데 이런 기업들을 제가 우리 방송을 통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 기업들의 공통점은 앞서 우리가 짚어봤었던 그 고수라인이라는 것을 이용했다라는 거예요. 고수라인이라는 것은 이 빨간색 선을 이야기하고 있는 빨간색 선이 아니라 고수라인이라는 것은 정확히 3가지 색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는 빨간색 선과 파란색 선 2개가 보이는데 원래는 3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는데 선이 3개 있으면 좀 복잡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2개만 넣어놨는데 이 빨간 선 위에서 매수의 관점으로 공략을 해보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접근한 후에 밀릴 경우에는 이 파란색을 이탈할 때 손절 대응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수라인이라는 것은 빨간 선 위에서 공략을 했을 때는 추세적인 우상향을 노려볼 수 있는 거고요. 반대로 공략했는데 밀릴 때에는 손절가까지 지정이 되는 부분이라서 초보 투자자분들께서도 이 고수라인이라는 것을 이용해 보신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에도 우리가 휴일이었기 때문에 벌써 3월 달까지 우리가 돌아가게 되는데 3월 20일에는 제가 한화엔진이라는 기업을 소개를 드렸습니다. 최근 시장에서 굉장히 뜨겁게 움직이고 있죠. 어제 이제 한화엔진이 장 마감되고 나서 실적이 나왔는데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시간 외에 단일가에서 상한가에도 들어갔었는데 이 한화엔진 같은 경우는 제가 소개드린 지 이제 한 달이 됐네요. 약 40% 정도가 올라왔고요. 오늘 이제 2차 전지 쪽으로 자금이 좀 들어왔는데 제이오 같은 경우도 10%, 14% 정도 올라오는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뭐 밑에 인바디도 있고요. 대주전자 재료도 있는데 이 종목들 뭐 TMC 같은 경우도 있는데 이 종목들은 전부 다 공통점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고수라인 상단에서 포착이 됐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화엔진 같은 경우도 이런 자리에서 일단 이 빨간색 선 위에 올라온 거죠. 지금 화면에 보이실 텐데 여기 선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위에 있는 것이 빨간색 선이고요. 밑에 있는 것이 파란색 선입니다. 그래서 빨간 선 위에서 공략을 하는 것이고 여기서 주가가 밀려 내려와서 파란 선을 이탈하게 되면 거기서는 손절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업에 대해서 분석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렵지 않아요. 물론 통찰력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기업이라든지 업황에 대한 분석이 하죠. 그런데 거기에서 매매 타점을 잡아가는 데 있어서는 이 고수라인이라는 것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분석을 하셨는데 이 기업을 내가 언제 매수할지 모르겠다. 혹은 매도를 언제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신다면 이 고수라인이라는 것을 이용해 보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소개드린 종목들은 전부 다 고수라인 상단에서 공략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뭐 3월 달에 소개드렸던 기업 중에서 선익시스템이라는 기업도 있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도 고수라인 상단에 올라왔거든요. 근데 당시에는 이 기업이 도대체 무슨 내용 때문에 올라갈까라는 그런 고민도 많았지만 결국에는 OLED 쪽으로 엮이면서 주가가 단기적으로 80% 정도가 올라왔습니다. 이 기업도 역시나 고수라인 상단에서 포착이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매매 타점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 고수라인을 이용해 본다면 여러분들께서도 좋은 타점 공략할 수 있다는 말씀 드리고 이 고수라인에 대해서 좀 궁금하다라고 한다면 같이 공부해 보시면 도움이 되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화엔진 어닝 서프라이즈에 굉장히 강한 움직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고수라인을 이용하신다면 시장에서 부각되기 전에 미리 선점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다행히 양대지수 올라줬지만 언제 또 변동성이 나올지 모르는 우리 시장입니다.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 혼자서는 대응하기 어려우시다면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하시면서 현명한 매매 전략 구성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는요. 우리 전문가님께서 리뷰해 주실 종목이 너무나 많다고 합니다. 어떤 종목 알려주실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예, 벌써 이제 2월 28일까지 리뷰 일자가 빨리 당겨지고 있는데 제가 방송을 많이 안 하다 보니까 종목들이 좀 적어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여기 한번 화면 보시죠. 지금 두 번째 있는 종목 같은 경우는 파이오링크라는 기업인데 21%가 올라왔고요. 그리고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32%. 그리고 그 밑에 있는 펜트론 같은 경우는 31%가 올라왔습니다. 가장 밑에 있는 GI텍 같은 경우는 14%가 올라왔는데 제가 정말 많은 종목, 뭐 30종목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 그중에서 이렇게 4종목이 올랐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게 아니죠. 당시 2월 28일 날 방송드렸었던 모든 종목을 다 가지고 와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이 사실 기업에 대한 내용들은 제가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매라는 것은 타점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고수라인 상단에 올라왔을 때 공략을 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봅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 라인을 설정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거든요. 같이 공부하러 오시면 충분히 배워보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펜트론이라는 기업은 앞서서도 우리가 공략을 한번 했었던 기업이고 파이오링크는 여기 또 있네요. 선익시스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가만 보시면 제가 앞전에 리뷰해 드렸던 종목과 지금 여기 있는 종목이 겹치는 게 있어요. 방금 앞전 화면에서도 여러분들께서 파이오링크라는 기업을 보셨을 테고요. 선익시스템이라는 기업을 보셨을 텐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적어도 제가 우리 방송에서 2번 이상 설명을 드린 기업이라는 거죠. 근데 이 기업들이 왜 계속해서 겹치느냐?
바로 고수라인 상단에 올라오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추세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상향 추세를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 기업이 다음 주에도 포착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수라인을 이용해서 매매를 한다면 시세가 연속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수익을 좀 나는 짧게밖에 못 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고수라인을 꼭 좀 설정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월 14일이에요. 2월 14일이면 이제 한 2달 정도 된 것 같은데 당시에 소개드렸던 에코앤드림 같은 경우는 95%가 올라왔고요. 선익시스템 같은 경우는 100% 가까이 올랐습니다. 둘 다 100% 가까이 올라왔죠. 이런 종목들이 여러분 지금부터 더 많아질 가능성이 높아요. 최근에 반도체, 오늘은 반도체가 반등을 했지만 반도체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반도체에서 자금이 좀 나온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자금들이 어디로 움직이든 간에 그쪽 섹터 같은 경우는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금을 추적할 필요가 있고 자금을 추적하는 데 있어서 이 고수라인을 이용해 본다면 좀 먼저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을 선점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우리가 세트랙 아이라는 우주항공 관련주들이 변동성을 많이 키웠거든요. 세트랙 아이라든지 뭐 AP 위성 같은 기업들, 컨택 같은 기업들이 변동성을 많이 키웠는데 그 종목들도 아니나 다를까 고수라인에 전부 다 포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앞으로 움직일 만한 종목군들을 이 고수라인을 이용해서 포착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리뷰를 조금만 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 보셨었던 기업은 에코앤드림이고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은 선익시스템인데 두 종목 다 100% 가까이 올라왔죠. 딱 2달 정도 텀을 두고서 100% 정도가 올라온 건데 에코앤드림은 한 2주 만에 올라오긴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어떤 생각을 하실 수가 있냐면 제가 오늘 찜 종목으로 말씀드리는 기업이 2달 후에는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송을 계속해서 집중해서 시청하셨으면 좋겠고요. 종목들이 이제 계속해서 과거에 소개드렸던 기업들이에요. 그래서 쭉쭉 넘어가면서 그냥 눈으로 한번 보시죠. 코리아 FT라는 기업 같은 경우도 고수라인 상단에서 우리가 공략을 했었던 부분이고요. 주가가 잘 올라왔죠. 코리아 FT 그리고 뭐 YC캠 같은 경우는 220%가 올라왔습니다. 사실 제가 이거 처음 소개드릴 때 이 YC캠의 사명이 이런 식으로 써 있어요. 이게 영창 쪽에서 만들어진 회사거든요. 사명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이 YC캠 소개드리면서 반도체 기업입니다. 그냥 이렇게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좀 시간이 지나면서 유리기판과 엮였죠. 유리기판과 엮이면서 200%가 넘는 상승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YC캠뿐만 아니라 제가 우리 방송에서 소개드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때 당시에는 YC캠을 예로 들어서 말씀드려보자면 이때 당시에는 이걸 유리기판이라고 생각했었던 투자자가 거의 없어요. 근데 고수라인에는 포착이 먼저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기업뿐만 아니라 GST라든지 한글과 컴퓨터 같은 기업들도 고수라인에 포착이 돼서 제가 방송에서 소개를 드렸는데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시장에서 부각됐던 적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 고수라인을 꼭 좀 이용을 해보셔야 돼요. 고수라인 상단에 있는 기업들은 시차가 조금 있다라고 하더라도 시장에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코리아 FT 여기 또 소개를 드렸었고요. 덕산테크코피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지금 엔캠이라는 기업이 2차 전지 쪽에서 굉장히 좋은 시세를 보였었는데 당시에 이제 덕산테크코피아 같은 경우는 전해액 쪽에 대한 캐파가 작기 때문에 시장에서 변동성이 그렇게 크게 나오지 않았었던 상황이에요. 근데 덕산테크코피아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주가 탄력 봤더니 최근에는 또 비만 치료제와 관련돼서 모멘텀이 더 붙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수라인 상단에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무슨 좋은 내용이 나올 것이다. 확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시간이 지났을 때 다른 내용이 나오면서 추가적으로 시세가 나왔었던 경우가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식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수익 날 때 수익을 많이 내고요. 손실 날 때 손실을 적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뭐 말처럼 쉽지는 않죠. 하지만 대다수의 투자자분들이 추세를 보지 않고 단발적인 시세만 보면서 매매를 하기 때문에 수익은 적고 손실은 큰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고수라인을 이용한다라고 한다면 시세가 연속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 본다면 여러분들께서도 수익은 좀 크게 가져갈 수가 있고 손실은 또 타이트하게 짧게 예를 들어가지고 비올이라는 기업이 있거든요. 이건 뭐 제가 작년에 캡처해 놓은 거기 때문에 현재 차트 모양은 굉장히 다르지만 여기서 만약에 빨간 선 위에서 공략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밀려서 이 파란색을 이탈하게 되면 손절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계속해서 주가가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밑에 있는 고수라인이 올라오면서 매도 타점 자체가 익절가로 잡힌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매매를 많이 해보지 않으신 초보 투자자분들이나 나는 기업에 대한 분석을 잘 하는데 매매 타점이 좀 어렵다 싶은 분들은 이 고수라인을 같이 공부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앵커님 안내 조금 더 들어보고요. 추가적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과 함께 고수라인 그리고 종목 리뷰 살펴봤는데요. 무려 100% 넘게 올라간 종목들도 있습니다. 나도 이런 수익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하신다면 고수라인 설정 방법 배워보시고 강한 수익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수라인 상단부에 올라와 있는 종목들은 상승 추세를 만들기 때문에 시세가 연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남들은 100% 수익 만들 때 나는 10% 수익밖에 나지 않는다면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정확한 매매 타점도 잡아보시고요. 수익 극대화 만드셔서 행복한 계좌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는요. 작년 연말에 소개해 주셨던 종목들 리뷰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 보시면 뭐 CNC 인터라든지 밑에 보시면 코치 테크놀로지나 캠트로닉스 같은 기업들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노란색 기업 같은 경우는 10% 넘게 올라간 거고요. 연두색 같은 경우는 20% 넘게 올라간 겁니다. CNC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38%, 동아 ST 36%, 밑에 보시면 코치 테크놀로지는 98%가 올라왔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수라인 상단에서 포착이 됐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이제 리뷰 종목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좀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0일과 21일 날 제가 총 7종목을 소개를 드렸네요. 20일 날 소개해드렸던 이 12월 20일 날 우리 방송을 보셨으면 정말 좋았을 것 같은데 필옵틱스가 240% 올라왔고요. 제노포커스 23%, JI테크가 54%가 올라왔네요. 물론 고점을 기준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보유를 했을 때 저기까지 보유를 할 수 있을지 여부는 여러분들의 능력에 좀 달려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수라인이라는 것을 맹신하실 필요가 없지만 지금 필옵틱스 같은 경우는 고수라인 기준으로 봤을 때 익절 시그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매매 시그널만 따라갔다라고 한다면 진짜로 240%의 수익이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걸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차트상으로 보시면 여기도 지금 두 줄이거든요. 지금 화면에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여기 이제 위에 빨간 선이 있고 밑에 파란 선이 있습니다. 이게 고수라인인데 제가 세 가지 선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빨간 선 위에서 공략을 해보시고 주가가 올라오다가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 파란 선이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올라오는 날이 있거든요. 하루 만에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럼 거기서는 매도를 하시면 돼요. 이게 뭐냐면 바로 익절가죠.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점으로 우리가 기준으로 해서 수익률을 책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치사한 부분도 있지만 지금 최대 상승률 240%에서 이런 식으로 지금 시그널이 뜨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수익 구간을 가져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수익을 크게 내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이 고수라인을 이용해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뭐 여기 이제 12월 달입니다. GST라는 기업이 151% 올라왔고요. 덕산테코피아 141%, 뉴프렉스 133%가 올라왔는데 이 기업들 역시 다 공통점입니다. 고수라인 상단에서 공략을 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밑에서 매도 시그널이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보유를 했다라고 한다면 좋은 결과물을 만들 수 있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뭐 12월 6일, 7일까지 진행이 됐고요. 그 앞전까지 넘어가 본다면 그때는 종목이 많죠. 당시에는 제가 종목 상담을 안 드렸기 때문에 종목이 많은데 종목들이 어쨌든 노란색은 10% 이상, 초록색은 20% 이상 올라왔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많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뭐 작년에 소개드렸던 기업들인데 여기도 쭉쭉 올라왔고요. 제가 사실 이 종목들을 주가가 워낙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계속해서 팔로우를 하다가 좀 놔둔 종목들도 있거든요. 보시면 뉴프렉스 143%라고 적혀 있지만 더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고수라인 위에서 여러분들께서도 공략을 한다라면 충분히 좋은 결과 만들 수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 굉장히 오래전에 제가 소개를 드렸던 기업입니다. 11월 달에 소개를 드렸던 기업이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선익시스템이라는 기업도 있고 여기 가장 하단부에 보면 지금 AP위성이라는 기업이 있거든요. AP위성. 지금 제노코라는 색이 노란색 기업이 제노코. 밑에 이제 AP위성인데 이거 제가 작년 11월 중순에 소개드려가지고 40%가 올라왔습니다. 근데 오늘도 AP위성 좋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고수라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강조드리고 싶은 게
추세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매를 해서 내가 물렸을 때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손절 라인 이탈했을 때 대응을 하시면 되는 거고, 손절 라인을 이탈하지 않거나 그 익절 라인대가 올라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보유를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익 구간이 나올 때는 수익 구간을 좀 크게 가져갈 수 있고, 손실이 나올 때는 또 손실을 짧게 잘라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 뭐 드림 CIS라는 기업 150%, 한글과 컴퓨터 156%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테크윙이 제가 첫 화면에서 330%라고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최신 데이터를 넣어보니까 396%까지 올라왔더라고요. 거의 400%가 올라왔고요. 밑에 보시면 YC캠 아까 보셨고요. 필옵틱스. 여기서 보시면 YC캠과 필옵틱스 같은 경우는 공통점이 있죠. 바로 유리기판입니다. 유리기판 관련주들 같은 경우도 시장에서 전혀 부각이 되지 않을 때 고수라인에서 포착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들께서도 어떻게 보면 좀 선취매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코리아 FT 같은 경우도 하이브리드카와 관련이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 GST라는 기업도 있거든요. 151% 올라왔는데 이것도 액침 냉각과 관련돼서 자금이 붙었거든요. 근데 액침 냉각이란 내용이 시장에서 부각되기 전에 고수라인에서 포착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이 고수라인 반드시 좀 HTS와 MTS에 설정해서 매매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좀 받아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꾸준히 시청하시면서 전문가님과 함께 매매하셨다면 방금 전문가님께서 보여주셨던 결과와 비슷한 결과 만들어내셨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부터라도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하시면서 기분 좋은 수익 만들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는요, 여러분들의 계좌 속 고민 저희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상담 접수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는데요. 첫 번째 종목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GKL입니다. 매수가는 15,500원이고요. 비중은 10% 담으셨다고 합니다. 카지노 관련주죠. 호실적 기대감 속에 강세 보이기도 했었는데 어제 오늘은 다소 아쉬운 흐름 보여줬습니다. 0.6% 빠지면서 13,730원의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손실 구간이셔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중국 관광객 증가가 기대되는 가운데 앞으로 주가 흐름 어떻게 보실지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GKL 같은 경우는 보유죠. 이건 보유하시는 게 맞습니다. 지금 뭐 주가 흐름이 저점대에서 반등이 나오는 초입이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이 GKL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무리해서 매도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현재 비중이 10%입니다. 10% 정도는 저는 오히려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의 흐름을 잘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오늘은 반도체랑 2차 전지가 올라왔죠. 그 반도체와 2차 전지가 올라오다 보니까 그동안 시장에서 좀 상대적으로 버텨줬었던 종목들이 오늘 조정을 좀 받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가 다시 한번 조정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테마를 형성하면서 엄청나게 등락이 빠르게 나오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우상향이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뭐 최근 들어서 5월 달에 이제 일본이랑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올 가능성도 높아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요. 실적 같은 경우도 앞으로 개선될 여지가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GKL 같은 경우는 저는 보유입니다. 제가 좀 너무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것 같아가지고 우리 시청자님께서 좀 당황하셨을 수도 있는데,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거는 그만큼 괜찮다라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복잡한 내용들을 말씀드리고 복잡한 수치들을 말씀드리면 그건 그만큼 좀 리스크가 있다라는 거니까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 다만 이제 기술적으로 봤을 때 매수가가 15,500원, 현재가가 13,700원이니까 한 1,800원 정도 손실, 12% 정도, 12% 정도 손실이 나고 계신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만약에 주가가 밀려 내려오면요, 13,500원 이하에서는 오히려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13,500원 이하로 내려온다라고 한다면 저는 뭐 지금 10% 보유하고 계시니까 5% 정도는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근데 13,500원 밑으로 잘 안 내려올 것 같아요. 근데 내려오게 되면 추가 매수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매 후나 그리고 추매를 만약에 하기 싫으시면 안 하셔도 되는데, 추매를 하셨거나 추매를 안 하고 싶어가지고 추매를 안 하셨을 때에도 손절가는 똑같아요. 손절가는 12,000원입니다. 12,000원을 이탈하게 되면 일단은 손절이에요.
근데 제 생각에는 뭐 12,000원은 이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마 GKL이라는 기업이 12,000원을 이탈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시장이 안 좋을 거예요. 우리나라 시장이나 글로벌 증시 자체가 안 좋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돌발 변수로 인해서 지수가 크게 밀리지 않는다면 전 저점 나왔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13,500원 이하에서 5% 추가 매수의 의견을 드리고요. 매수하셔도 그리고 매수 안 하셔도 손절가는 똑같이 12,000원으로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가가 반등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한 번에 매수가까지는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추가 매수의 의견을 드린 건데 반등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일단 1차적으로는 15,500원까지 잡아드릴게요. 그러니까 매수가까지 잡아드리는 거거든요.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하면 수익 전환이 되는 거고요. 추가 매수를 하지 않으면 뭐 본전까지를 목표가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GKL 같은 경우는 우리 시청자님께서 좀 나 이거 좀 테마로 봤어. 좀 단기적으로 수익을 내고 싶어라는 관점이 아니라고 한다면 저는 15,500원까지 왔을 때도 추세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종목이니까 일단 좀 기간은 걸릴 수 있지만 수익은 내고 나올 수 있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보유 의견 주셨고요. 13,500원 이하에서는 5% 정도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손절가는 12,000원, 목표가는 15,500원 잡아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다음 종목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현대모비스입니다. 매수가는 252,000원이고요. 비중은 25% 담으셨다고 합니다. 지난주 자율주행 4단계 실증차를 시범 운행한다는 소식을 전한 바 있죠. 오늘 종가는 24만 3,500원에서 형성하면서 다소 손실 구간이십니다. 이 종목 역시나 우리 전문가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현대모비스는 어떻게 보실까요? 보유하시면 됩니다.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도 제 생각에는 올라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사실 제가 이제 종목 상담 드리면서 이렇게까지 강하게 잘 말씀 안 드리는데 뭐 올라가거나 빠지거나 둘 중 하나이기 때문에 저도 명확하게 답변을 드리자면 현대모비스는 제 생각에는 빠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일단 자동차 쪽에 대한 뭐 업황 자체가 굉장히 좋다라고 하긴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작년에 좋았기 때문에 올해는 작년보다 매출과 영업이익이 엄청나게 좋아질 것이다. 이건 아닌데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그게 실적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정책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게 저 PBR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시장에서 니즈가 커지다 보니까 계속해서 시행 일자를 앞당기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에도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현재 저평가예요. 현저한 저평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수익성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의문부호가 붙을 수도 있지만 최근 시장에서 자동차 쪽에 대한 관심도를 놓고 봤을 때는 제 생각에 크게 걱정하진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빠르면 이번 주 내로 수익 전환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현대모비스는 보유의 의견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손절가는 기술적으로 단순하게 23만 원입니다. 23만 원을 이탈하게 되면 그때는 대응이에요. 근데 23만 원 이탈 잘 안 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비슷한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는데 지금 우리가 시장 상황에 대해서 판단을 했을 때 이렇게 좀 보셔야 돼요. 가끔씩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 특히나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 사실 영향이 덜하긴 합니다. 근데 대한민국이라는 시장의 메리트를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는 환율을 봐야 되거든요. 환율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환율이 상승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수혜를 받는 기업들이 있어요. 수혜를 받는 기업들이 반도체도 있고요. 자동차도 있고요. 조선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종목들이 환율이 올라가면 수혜를 받거든요. 근데 환율이 올라가면 시장은 빠져요. 좀 이상하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반도체랑 자동차랑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굉장히 큰데 환율이 올라갈 때는 수혜를 받아요. 근데 환율이 올라가는데 시장은 빠진다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환율이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반도체나 자동차는 수혜를 받는데 그 외의 것들은 메리트가 떨어진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환차손이 발생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몇몇 업종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모멘텀이 될 수가 있지만 대한민국이라는 시장에서는 이 환시장에서 손실이 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환율이 올라가면 안 좋아요. 근데 환율이 앞으로도 변동성이 어떻게 나올지는 좀 봐야겠지만 환율 상승에 대한 수혜까지도 받을 수 있는 기업인 겁니다. 그러니까 환율이 빠지면 우리 시장에 대한 환차익에 대한 메리트가 높아지기 때문에 좋은 건데
이 기업, 자동차 같은 경우는 환율이 올라가는 데에 대한 수혜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보유의 의견을 드리고요. 손절가는 말씀드린 가격, 매매해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주가가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손절가는 다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손절가는 23만 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3만 원으로 말씀드리고 주가가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일단 천천히 보실 경우에는 직전 고점인 27만 원까지 충분히 열려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는 목표가 27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23만 원으로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현대모비스까지 살펴봤고요. 역시나 보유 의견 주신 가운데 목표가는 27만 원, 손절가는 23만 원 잡아주셨습니다. 정말 아쉽지만 시간 관계상 오늘의 상담은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는요, 우리 전문가님께서 시장에서 공략해보면 좋을 종목들 또 다양하게 준비하셨다고 하니까요. 잠시 뒤에 계속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서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종목, 오늘도 전문가님께서 엄선해서 가져와 주셨다고 합니다. 과연 오늘의 종목은 무엇일지 힌트부터 만나보시죠. 오늘의 찜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유리기판 관련주로 반도체, EUV 공정 관련 모멘텀과 자율주행 모멘텀으로 투자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과연 오늘의 찜 종목은 무엇일지 함께 살펴보시죠. 전문가님, 유리기판 관련주 가져와 주셨는데 오늘의 종목 소개해 주시기 전에 또 소개해 주실 내용이 있으시다고요? 네, 소개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화면 보시면 제가 그동안 고수라인 상단에 있는 기업들 주가의 흐름들을 나타냈는데 아까도 잠깐 봤으니까 쭉쭉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인데 제가 같이 공부해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그래서 공부하는데 같이 들어오시면 많은 도움들을 받아가실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굉장히 불안정하잖아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시장이 빠질 때 들리는 악재들을 굉장히 확대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오는 방송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주에도 그렇고요. 이번 주에도 그렇고요. 우리가 지금 대외적인 매크로가 굉장히 안 좋긴 하지만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드렸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 어떤 뉴스가 나오는데 그 뉴스의 이면을 볼 줄 아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최근에 시장이 좀 불안정하긴 했지만 저랑 같이 공부해 보신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과정에서 여러분들께서 고수라인을 이용한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물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같이 해보시면, 공부해 보시면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제가 오늘 이제 찜 종목을 3종목을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히든 종목을 한 종목을 준비를 했는데 제가 여기서 강조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 지금 시장이 괜찮아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오늘 기관과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거든요. 근데 오늘만 매수가 들어왔다라고 해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연초부터 지금까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에 들어온 자금이 우리나라 증시가 생기고 나서 세 손가락 안에 꼽힐 만큼 자금이 많이 들어온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조정을 좀 받더라도 그 자금이 들어왔다라는 것을 좀 믿을 필요가 있어요. 저를 좀 못 믿겠다라고 한다면 이 자금의 힘을 좀 믿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큰 자금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되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면 지수가 오랜만에 반등을 하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엄청나게 매도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매도하기보다는 종목을 보유하거나 오히려 좀 더 빠른 종목으로 종목을 교체하거나 현금 비중이 많다라고 한다면 신규 매수를 하는 게 좀 더 유리한 장세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 너무 겁먹지 마시라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당황했던 게 뭐냐면 환율이 1,400원까지 올라왔을 때 시장에 너무 불안정한 그런 공포심이 조장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거 지금 신경 쓸 상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금리 인하를 연기한대요. 연기한다라는 게
미국의 경기가 굉장히 좋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미국의 경기가 좋으면 선진국이 좋으면 신국도 따라가요. 순차적으로. 그러니까 선진국이 지금 경기가 좋다라는 것은 시차는 있겠지만 제조업을 많이 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경기 자체가 좋아진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도 괜찮고 중국도 괜찮아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 쪽으로는 실질적으로 자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유럽이나 선진 증시에 자금이 이탈되고 있고요. 우리 시장에는 자금이 유입되고 있어요. 아시아 증시에 약 20억 달러가 들어왔는데 우리 시장에 약 16억 달러가 들어왔어요. 다른 나라들은 좀씩 이탈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들어오고 있거든요. 저는 긍정의 말씀 한번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매매가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일단 고수라인 상단에 있는 종목으로 보안 솔루션 기업을 하나 준비를 했어요. 자, 슈프리마라는 기업인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보안 쪽에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 변동성이 좀 나오거든요. 센즈랩 같은 기업들. 최근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의 변동성이 나오는데 이 슈프리마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빨간색 선 위에 올라왔죠. 근데 여기 잘 한번 보세요. 제가 오랜만에 제가 맨날 이 빨간 선만 넣어놨어요. 여러분들 이 빨간색 위에서 공략하셔야 됩니다. 고스란입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너무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여기 밑에 보시면 파란 선도 있거든요. 이 선을 이탈하게 되면 내가 여기서 빨간 선 위에서 공략을 했다가 이탈하게 되면 여기서 손절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 가만 보시면 슈프리마 같은 경우는 주가가 파란 선을 이탈할 것 같았지만 반등이 나왔죠. 반등 나온 이후에 다시 한번 고수라인 상단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반발 매수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라는 증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공략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여기서 공략을 하고 만약에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이 파란 선을 이탈할 때 손절을 하는 건데 난 손절 라인대로 좀 짧게 잡고 가고 싶어라고 한다면 여기서 빨간 선 위에서 공략을 했다가 밀렸을 때 빨간색 이탈하면 이때 대응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고수라인이라는 것도 사실 제가 단순하게 설명을 드리지만 이 고수라인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어떻게 운용하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계속해서 공부시켜 드릴 테니까 관심을 가져보셨으면 좋겠고 그런 맥락에서 첫 번째 종목은 슈프리마입니다. 그래서 고수라인 기준으로 손절가를 이탈하지 않고 다시 한번 올라왔다라는 부분 굉장히 매력적이지 않을까 말씀드리고요. 방금 전에 보셨던 기업도 보안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인데 두 번째도 모니터랩이라는 기업입니다. 제가 지금 센즈랩이라는 기업도 말씀드렸고요. 과거에 파이오링크라는 기업도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이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이 변동성을 좀 키우고 있어요. 한글과 컴퓨터, 폴라리스 관련되어 있는 기업도 변동성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쪽에 좀 자금이 유입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좀 찾아봤더니 모니터랩 같은 경우도 고수라인 상단에 안정적으로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니터랩 같은 경우도 여러분 어때요? 보시면은 여기 한번 보도록 하죠. 여기 보시면 파란 선이 여기 밑에 있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실제로 고수라인을 여러분들께서 HTS나 MTS에 설정을 해놨다라고 한다면 손절가가 굉장히 타이트할 거예요. 그러니까 매수하고 나서 좀 밀리면 여기 파란 선에 닿아서 손절 사인이 나갈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난 좀 짧게 매매를 해보고 싶어라고 나는 손절가를 좀 작게 가져가고 싶어라고 한다면 이런 기업도 굉장히 좋은 주가 흐름이 기대가 되면서 손실이 나더라도 짧은 구간에서 정리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랩 같은 경우도 지금 고수라인 상단에 올라왔어요. 이 앞전의 흐름도 한번 볼게요. 여기서 이제 고수라인 상단에 올라오면서 시세가 한번 나왔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 밑에 내려오면 여기서 매도를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이탈하면 손절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여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수라인 처음 올라오고 나서 강하게 시세가 한번 나왔고요. 그 다음에 밀림이 나왔는데 여기 지금 제가 거래량을 못 넣어놨거든요. 거래량이 엄청나게 급감한 모습들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지금 3거래일 연속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자금이 조금 더 유입이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굉장히 탄력적인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제가 한 종목 더 있는데 한 번 더 안내 받아보시고 추가적으로 찜 종목과 마지막으로 히든 종목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찜 종목 모니터랩까지 살펴봤습니다. 같은 종목을 매매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10%의 수익이 나고요. 또 어떤 사람은 50%의 수익이 나기도 합니다. 그 차이는 바로 매매 타점인데요. 고수라인을 이용하신다면 수익 극대화 만들 수 있는 매도 자리 잡아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 세워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는요. 마지막 찜 종목을 전문가님께서 공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아까 얼핏 화면이 넘어가서 살짝 보신 분들도
분들도 계실 텐데요. 자세한 전략 전문가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 찜한 종목 같은 경우는 한싹이라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이제 소프트웨어 보안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이죠. 제가 오늘 보안주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왔는데 보셔야겠네요. 왜냐하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고수라인 상단에 있는 종목들이 예를 들어서 고수라인 상단에 있는 기업이 A, B, C가 있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A, B, C가 고수라인에 있는데 A 종목이 제약바이오고요. B 종목도 제약바이오라고 한다면 우리가 고수라인 상단에 있는 기업들을 추려서 봤을 때 제약바이오가 강세로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고수라인 위에 있는 종목들이 A, B, C, D, E라고 했을 때 A, B, C, D 종목이 제약바이오라고 하고 이 종목이 우주항공이라고 한다라면 제약바이오 쪽에 대한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찜한 종목이 전부 다 소프트웨어하고 보안 쪽으로 잡히고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께서도 보안 쪽을 좀 보셔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실제로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는 우리가 지금 AI 쪽이 시장에서 부각이 되면서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반도체 관련주들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죠. 반도체는 우리가 하드웨어 쪽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 회사로 우리가 분류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증시에서는 AI 쪽과 관련돼서 하드웨어 쪽만 움직인 게 아니라 이 소프트웨어 쪽도 많이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소프트웨어가 움직이면서 보안 쪽도 많이 움직임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큰 기업들이 없다 보니까 보안주들이나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의 변동성이 굉장히 적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렇게 종목들이 계속해서 포착이 되고 있다는 것은 저는 긍정적인 시그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한싹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고수라인 상단에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여기서 주가가 밀린다라고 한다면 이 파란색에 닿았을 때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파란 선으로 내려갈 가능성보다는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이 고수라인 꼭 좀 설정하셔가지고 매매에 도움을 받아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찜한 종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정리드리자면 소프트웨어와 보안 관련주 꼭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 추가로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마지막 찜 종목 한싹까지 살펴봤습니다. 소프트웨어 그리고 보안 쪽 반드시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전략이 궁금하시다면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하시면서 성공하는 매매 전략 세워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는요, 대망의 히든 종목이 공개됩니다. 핫한 테마로 떠오르고 있는 유리기판 관련주인데요. 오늘도 반도체 전반적으로 흐름이 좋았던 가운데 오늘의 히든 종목도 집중해서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전문가님께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골라주셨다고 하는데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히든 종목으로 가지고 온 기업은 유리기판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오늘 장후반부에 필옵틱스가 좀 밀림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지금 그 유리기판 쪽에 대해서 LG이노텍과 삼성전기까지도 진출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물론 삼성전기는 원래 엮여 있었던 부분인데 오늘 LG이노텍이 정말 10% 넘게 올라가면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아무래도 유리기판에 대한 모멘텀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기업인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유리기판과도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실제로 사업 보고서를 읽어보면 유리기판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을 좀 보시면 좋은데 이 기업이 일단 유리기판 쪽에 대한 모멘텀도 가지고 있지만 반도체 쪽에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도 가지고 있는 기업이에요. 지금 시장에서 가장 부각이 되고 있는 반도체 그리고 거기서 파생이 되고 있는 유리기판 쪽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이제 테슬라가 반등을 하면서 자율주행 쪽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오늘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필옵틱스가 장후반부에 좀 밀렸는데 이 기업은 장후반부까지 굉장히 견고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리기판, 반도체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율주행에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까지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지금 고수라인 상단에 있죠. 살짝 밀리는 모습이지만 밑에 있는 손절 라인대까지 오지 않았고요. 현재 주가가 견고하게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정받는 과정에서도 거래 대금이 굉장히 많이 줄어든 상태이기 때문에 거래가 한번 붙는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탄력적인 모습이 예상이 됩니다. 실적도 영업이익이 흑자가 나오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기업 꼭 한번 노려서 이번 4월 달 좋은 수익 만들어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히든 종목 유리기판 관련주로 시장에서 강하게 부각될 수 있다고 합니다. 앞서 전문가님의 종목 수익률 보셨죠? 이 종목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히든 종목명은 방송이 끝난 뒤에 공개가 됩니다. 방송은 끝나더라도 종목 정답은 알고 가셔야겠죠?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저희가 다뤘던 내용 핵심 정리해보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살펴보겠습니다. 고스란히 상단부에 있는 종목을 통해 수익률 극대화시켜보고 싶으시다면 전문가님의 안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의 찜 종목인 슈프리마, 바이오 인식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히든 종목 반도체 EUV 자율주행 기업으로 강한 움직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 신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